이 시간 참 많이 기다리셨죠?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로요. 요즘 시청자 의견란에 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중에도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어떤 분이 요즘에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요. 한두 번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지 정말로 실제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제가요. 네. 인사를 드리자마자 네. 질문을 하나 해야겠어요. 네. 저희 시청연란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놔 주셨는데요. 목요일이었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폭등을 하면서 우리 네. 종합주가지수가 20일 이동평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갭상승으로. 네. 크게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고가고 네. 저가가 종가로 끝나버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걸 좀 명쾌하게 좀 해결을 해주시죠. 아, 너무나 쉽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뭐 강의해드린 그대로 움직인 거죠. 네. 지난, 7월, 예. 19일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예. 그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을 하단으로 돌파하면서 네. 그 갭이 생겨가지고 그날 메우지를 못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할 텐데요. 예. 종합주가지수가 한 8일 이상을 네. 하면서 그 박스권 내지는 이제 수렴형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예. 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예. 삼각형으로 수렴했던 그 7월 중순에 삼각형 수렴 내지는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박스권을 이날 보세요. 아.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예. 갭이 생겼고요. 네.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갭은 이게 상단이고 이 전날 이게 하단이었죠. 네. 그러니까 770 정도. 예. 그리고 여기는 760 한 2, 3 정도 그 갭이 안 메꿔진 겁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갭이기 때문에 네. 갭을 메꾸려고 상당히 장중에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결국 갭을 메웠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갭은 그냥 돌파 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예. 두 번째 갭은 메운다. 그렇죠. 결국 이날 메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7월 25일인데요. 이날은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하락했어요. 그렇죠. 예. 갭의 상단에 약간 못 미치는 거였죠. 네. 이게 지금 저항선이잖아요. 갭의 상단이. 예. 760이 저항선이었는데 예. 그날 고점이 752.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항선보다는 약 7포인트 정도 못 미쳤지만 네. 뭐 7포인트 정도나 뭐 사실 오차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첫 번째 하락 돌파 갭이 저항선이 된다 하는 게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쫓아가신 분들은 좀 성급하신 분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건 갭이잖아요, 갭. 예. 못 메웠던 이 갭을 돌파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갭을 뚫으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든지 네. 아니면 갭으로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월 25일 날 아침에 이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30분 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갭을 타고 넘으려면은 상당히 장대 양봉으로 위로 갔어야 되는데 네.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의 운명은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동안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음봉이 30분봉에서 3개가 연달아 나타나면 네. 이 힘 가지고는 그 첫 번째 하락 돌파 갭을 뚫을 수가 없죠.
네. 하락 돌파 갭이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게 첫 번째 갭입니다. 예. 이걸 역시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랑 좀 하나 할까요? 예. 이 30분봉 차트를 보면은 네. 지난 그 목요일부터 예. 지금까지 그 굉장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정말 그 7월 18일, 19일부터 25일까지 왜 이렇게 장이 뭐 냉탕온탕 정신이 없느냐. 그렇죠. 도대체 이게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다들 그 고민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는 굉장히 쉬웠고 예. 제가 하락할 때는 우리가 현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락할 때는. 예,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일주일 내내 정확하게 방향을 다 맞춰가지고 예. 25일 아침까지도 예. 계속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춘 그 네. 차트의 모양을 한번 네. 좀 제대로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겠어요. 예, 그러면 예. 좀 쉽겠죠. 네. 우선은요, 그 일봉은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일봉은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간에 예. 파동을 수렴하면 영수철처럼 눌리면 그 다음에는 튄다. 네. 강한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제시해드린 그 지수대가 이 박스권을 위로 뚫을 때는 800 내지는 805 이상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예. 또 밑으로 갈 때는 765를 강하게 밑으로 뚫리면 상당 기간 밑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일봉만 가지고도 이제 예견이 가능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30분봉이잖아요. 네. 30분봉 차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네. 굉장히 좀 쉽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나날들이 이렇게 쉽게 예견한 대로 움직였다고 굉장히 하시니까 쉬웠어요.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네.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이게 이제 7월 16일입니다. 네. 이날은 저점이 높아지셨으니까 위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예. 그래서는 어때요? 저점은 같은데 고점이 내려갔죠. 네. 21선 밑에서 5이평선이 밑으로 눌리면 이게 바로 유명한 하락 N자죠. N자형. 예. 하락 N자는 어떤 급락의 신호죠. 역시 그렇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저점이 이거보다 낮은 거고 네.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 어때요? 그것도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이 확인이 된 거죠. 예. 원봉, 투봉, 쓰리봉. 저점은 원바닥, 투바닥. 예. 그러니까 이날은 네. 사실 그 이날만 보면 뒷부분을 보지 않으시면 예. 상당히 좀 판단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사실 그 다음날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헷갈리죠. 예. 옆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하락이었습니다. 원봉, 네. 투봉, 쓰리봉이었다는 거, 예. 저점도 낮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30분봉에서 기초는 뭡니까? 스토캐스틱 1666이죠. 16, 예. 스토캐스틱조차도 원봉, 투봉, 쓰리봉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날은 위로 베팅하신 분들은 이건 근본이 잘못되신 거죠. 그러니까 신중한 분들은 이날은 사실은 윗방향, 아랫방향을 같이 생각하셨으면 이제 신중하신 분이었고, 네. 위로 생각하신 분들은 경솔하신 분이었죠. 예.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내려갔죠? 하락이었어요. 그럼 바닥이 원바닥, 탁, 쓰리바닥. 이미 봉은 원봉, 투봉, 쓰리봉이 확인이 됐죠? 네. 그랬을 때 이때는 결국은 이 갭이 제대로 안 메워졌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날 그 아침에 매매를 하지 않고 오후에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하락 돌파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오후장에 못 메웠더라 하는 거죠. 예. 이건 어때요?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원봉, 투봉, 쓰리봉. 네. 그리고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 네. 박자가 어때요?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 강한 하락, 약. 그러면 이때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쉬어야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오후장에 반등만 보고 위로 쏘신 분들은 이건 파동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여기서 밑으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 수익이 나죠. 예. 수익이 나는데 바로 청산하는 게 정석이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갭은 이건 저항 때문에 못 들었죠. 예. 그렇지만 두 번째 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락 돌파 갭은 이건 하락 돌파 갭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아침은
하락갭이었지만 메우려고 분명히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침에 그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엔 어때요? 밀리는 N자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역시 밀리들 하는 거거든요. 이날도 굉장히 쉬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갭이 하나 나오고, 네. 두 개가 나왔죠. 예. 3갭은 무조건 메운다고 하는 게 4개다 3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는 네. 아무리 장이 폭락이 4, 5일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요. 네. 지금 현재 하락갭이 처음 나온 하락갭은 저항선으로 저항선이 작용을 되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하락갭은 그날 메우려고. 아니면 그 다음날 네. 메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메워진다. 결국 메워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예. 세 번째 갭은 그날 메워버렸고요. 네. 뭐 아침에 그냥 뭐 1시간 동안 다 메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갭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네. 그날 아침에 선물을 매수하시고 콜 옵션을 매수하시면은 무조건 납니다. 네. 그럼 뭐 보실 게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그 30분봉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예. 자, 30분 봉을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쉬웠습니다. 갭을 메우고 난 후의 모습도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예. 갭을 그 30분봉에서 이제 메웠죠. 네. 그러니까 이날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또 경솔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위에 지금 저항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그럼 도대체 가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날은 정리하시는 게 원칙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때는 어때요? 보시는 게 정석이죠. 저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예. 오후에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예. 오후에 저점이 높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위로 가는 거냐 밑으로 가는 거냐 확률상 보면 네. 자 기본 파동의 스토캐스틱 16룡을 보시죠. 네. 1바다, 2바다, 3바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 가는 거죠, 위로. 네. 그러니까 30분 내 기본 파동도 쌍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이게 16룡이 1, 2, 3. 1, 2, 3는 굉장히 신뢰성이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아침에 이익을 일단 실현하는 게 맞고 예. 실현하는 이유는 역시 이 하락 돌파갭 첫 번째가 저항선으로 딱 여기서 버티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포인트가 도대체 5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욕심을 버리시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파신 분들은 정석이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30분 봉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시가가 강하기 시작하면서 큰 30분 봉상 네. 이제 처음 봉이 음봉이 나오고 그렇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락갭의 저항을 받아서 네. 밀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침에 네. 주가라든가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침에 1시간 동안 위에서 막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면 네.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나스닥 때문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역시 파동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박자는 하락이 더 강하죠. 네. 그러니까 박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 다음에 약한 음봉이 나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더구나 음봉이 계속 나오겠다는 거죠. 예. 그때는 기다리셨다가 장대 음봉이 멈추고 그 다음에 V자가 나오면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네.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양호한 음봉이 나올 때 네. 그러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 확률상 위로 가죠. 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맞게 되면은 절대 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박자가 바뀔 때까지는 분명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강약의 박자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강약의 박자는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네. 그리고 아주 강한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강약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게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상승으로 전환됐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장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되네요. 사실 그 파동 원리만 예. 제대로 아시고 네. 그러니까 제 책을 제가 옛날 고시 공부하듯이 한 7번 내지 10번을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고시도 그 7번 이상 보시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보시면서 예. 단순히 그냥 암기가 아니고 예. 그 체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원리만 제대로 적용하시면 네. 주가라든가 시장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정말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그 요즘에 10%의 수익을 올리셨다고 써주신 네.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책을 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무려 10번을 보셨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냥 보시고 네. 뭐 책이 이렇게 안 맞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하려면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봉에도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예. 자꾸 까먹고 말이죠. 맞아요. 일봉 차트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세요. 네. 제가 제 사이트도 앞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한 게 뭐냐면은 21선 아래에서는 분봉 매매를 해야 된다. 네. 일봉 가지고 매매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빠르신 분들은 뭐 그 개별 종목은 5분봉 가지고 매매를 좀 그렇게 추세를 보시고 예.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는 21선 아래에서는 그 30분봉을 가지고 기본으로 판단하시면 틀림이 네.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저는 요즘 조금 불안한 게 네. 사실 미국 시장이에요. 네. 예. 다우나 나스닥이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하락을 하다가 네. 또 어느 날 400포인트 폭등을 하고 근데 거래량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량을 사실 뭐 하락할 때 그 거래량이 많은 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 거래량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정말 요즘 빵빵 터졌죠. 예. 그게 그 바닥 거래량은 그냥 좋은 겁니다. 아, 예. 네. 항상 거래가 증가하면 네. 그 주가가 변한다는 게 거래량 선행의 법칙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뭐 하락 시 적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 네. 거래량이 일단 평소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예. 주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변곡점 가능성이 크죠. 네. 우리가 그 단기적인 고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거래량 꼭지가 주가 꼭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왜냐면은 거래가 빵 터지게 되면 그 거래를 끌고 가지 못하면 거래가 줄어들면 결국 상승의 힘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 꼭지가 주가 꼭지인데 바닥에서 네. 특히 시장에서가 잘 맞습니다. 네. 진바닥권에 가게 되면은 예. 엄청 밑에 매물이 터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멈춰요. 예. 그렇게 되면 위로 이제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 현상을 이제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 막판에 바닥에서 거래가 쏟아지게 되면 네. 그 되게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거래가 폭발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개미들이 불안해가지고 막판에 네. 투매를 하죠. 예. 그래? 그 기관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 가는 거죠. 뭐냐면은 개미들은 사가지고 올라서 팔아야지만이 이익이 나는데 네. 기관들은 더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면은 막판에 물량을 아주 그냥 대주 빌려와가지고 퍼 붓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이 바닥에 개미의 물량, 기관들의 대주 물량까지. 공매도 물량 같은 예. 게 엄청 쌓여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량이 그 밑에 흥건히 이렇게 쌓인 다음에 네. 그 다음 문제거든요. 예. 주가라든가 지수가 멈춰버리면 네. 그 대주해가지고 쏟아 부르던 그 물량들을 네. 기관들은 다시 되사가지고 채워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는 그 환매, 그 다음에 그 항상 선도 세력들은 먼저 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네. 다우 지수가 폭등을 한 게 사실 다우가 워낙 불안해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공매도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이라도 상승하니까 이 공매도한 것을 처분하기 위한 매수세들이 와서 그렇죠. 더 크게 폭등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시장의 그 최고 바닥에서는 네. 항상 V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거래량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더 잘 맞겠네요. 미국 그렇죠. 시장은 공매도가 좀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예. 시장 뭐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죠. 오늘은 정말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아주 정석대로 움직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오이평선이 이렇게 하락 N자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죠. 네. 사실 그 투자자들한테는 예쁜 게 아닌데.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역시 폭락을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을 보시죠. 예.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이제 1차로 한번 거래가 늘죠. 네.
이게 이제 사실 바닥을 다지는 신호였죠. 네. 이때 이제 갭을 해가지고 한번 떴죠. 네. 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틀 안에 메웠다는 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네. 이게 이날이 제일 아쉬운 날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바닥에서 상승 갭이 나왔다. 그 예. 다음날도 버텼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죠. 네. 거리도 밑에 터졌었고. 예. 근데 이날 음봉이 나오면서 이건 아. 진바닥이 아니었다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횡보를 하게 되면 역시 네. 주가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밑으로 갔군요.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쭉 보면 네. 여기서 굉장히 거래들이 늘고 있죠. 네. 이 거래가 는다는 것은 지금 바닥에 진짜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날 예. 7월 24일 날 예. 그 폭등을 했죠. 네.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터졌는데 네. 물량도 터지고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죠.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진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 박자가 달라진다. 음. 이를테면은 도로또가 신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한 하락에서 강한 상승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예. 이때를 보면 어때요? 이게 상당히 강한 상승처럼 보였지만 네. 그 다음에 음봉은 더 셌습니다. 더 강한 하락이 그렇죠.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는 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네. 역시 그 수렴 후 방향을 확인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다가 이 음봉에서 미치구나 생각하면은 이제 방향이 맞았죠. 네. 그리고 박자 관점에서도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 약한 반등, 강이더라. 강한 하락.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박자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이 추가 하락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네.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도 또 상당 기간 강약 파동을 좀 조절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대 양봉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짧은 음봉이다. 네. 그게 뭐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죠. 예. 양호한 짧은 음봉이 나와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옆으로 가는 거죠. 네. 안 밀리고 옆으로 가면 이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가는 것도 또 약간 비스듬히 위로 가면 더 들어주면 좋잖아요. 더 좋죠. 예. 네. 자, 일단은 뭐 나스닥도 봤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은 이 박자가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장의 30분 봉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네. 나스닥 시장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저희 교재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맵 201페이지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이제 빨리 교재를 나가고 싶은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황이라든가 그 실제 하는 게 지금 당장 궁금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렇게 풀어드리면은 예. 제가 따로 시황 설명을 안 해드려도 네. 아마 판단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교재의 진도가 조금은 늦게 나가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종합주가 지수의 30분 봉을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니까 네.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예. 아유, 겸손한 말씀을, 예. 하이닉스도 네.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나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건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음봉이 센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네. 세력이 팔아먹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하이닉스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네. 역시 이제 방송하는 일주일 동안 하이닉스는 엄청 하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좀 박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급등주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5일선 꺾이는 걸 확인하고 사면 늦습니다. 맞아요. 늦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5이평선 파동보다도 일봉 파동, 네. 그러니까 음봉, 양봉의 박자를 보시고 네. 박자가 틀려지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많은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진도 나가야 되겠죠. 예.
자, 요번에 저희가 할 거 201페이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책 펴놓고 계실 텐데. 네. 자, 일단은 제목이 매매 상식이에요. 네. 매매 상식 하면은 뭐, 증권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뭐 HTS가 있고 주문을 넣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매도할 때는 매도 클릭을 꼭 누르시고, 예. 매수 클릭 누르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가끔 그 상식을 잊어버립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런 네. 분들 계세요. 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고, 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매도를 해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가끔 그랬어요, 옛날에. 아, 그러셨어요? 예. 요즘에는 안 그러시겠죠? 뭐. 바쁘게 그냥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네. 좀 틀리더라고요. 예. 예, 매매 상식이라고 제가 한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뭐 상식보다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네. 포트폴리오, 4종목 이상 보유하지 말라. 네. 제가 이제 옛날에 항상 실수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신문 같은 걸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생기는데요. 네. 신문 본다든가 또는 이제 뭐 아는 사람한테 이제 수소문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마 지금도 주위 분들한테 어떤 종목 사면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책머리에다가 그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은 개미입니다. 예. 아직은 이제 이렇게 발이 빨리 안 움직이죠. 예. 자기 스스로 이제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꾸 네.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그 욕심이 동하죠. 네. 좋다는 종목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신문 보면 다 실적 좋아지고 다 좋아요. 다 좋죠.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요. 예. 왜 이렇게 몸에 좋다는 음식이 이렇게 나. 제가 미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은 네. 미국에서 특히 뭐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 권하는 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정말 그 병의학자들한테 어떤 그 비타민 처방을 하는 건 봤지만 네. 뭘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이건 없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고요. 네. 또 사면은 대박 난다는 종목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TV를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보통 옛날에 제가 한참 때는 뭐 10종목도 가지고 있는 때도 많고 그 기억나시죠? 네. 저희 국민주식보충 처리반 할 때요. 예. 정말 백화점식으로 뭐 그렇죠. 15종목, 20종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종목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죠. 더구나 새로운 종목까지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없죠. 네. 그게 전부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항상 종목을 고를 때는 이런 원칙을 지키셔요. 시장에 비해서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종목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가장 센 종목이 이를테면 증권주에서 세 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 그럼 그 하나를 거르는 방법은 뭐냐? 상승 초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역시 대장주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 상승 초기 때 네. 고승택 변호사께서 이 가장 세게 오르는 종목이 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후로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할 때 네. 상당히 강하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종목 한두 개만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그랬었죠. 네. 최근 반등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저는 가지는 게 뭐냐면은 네.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첫날 네.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 상승률이 제일 센가를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하이닉스, 대한항공, 그 다음에 삼성전자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일주일 동안 그 순서대로 움직였고요. 네.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 지금 그 7월 중순 반등에는 희한하게도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낫더라. 네. 역시 그 다음날 그 하락할 때 보니까 삼성전자는 2% 이상이 빠졌지만 네. 가장 강했던 현대차는 0.6%밖에 안 빠졌더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센가? 네. 1년 동안 센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시장이 움직이는 그 초기에 네. 가장 강한 종목을 그 상승률과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시면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는 그 4종목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투자자도 3종목인가 그 권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센 종목 3개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그 대박을
그 실제로 실현했던 그 유명한 투자자의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개는 너무 우리 개미들의 욕심에 좀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다 쓸 때 3개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1개를 더 추가해서 4개 이상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4개 정도만 사십시오. 정말 욕심을 부리더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 욕심이 나다 보면, 가령 이번에 증권주가 가더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네. 증권주 가령 삼성증권이 가고, LG증권이 가고, 대신증권이 가고 다 가죠. 뭐, 네. 굿모닝이 가고.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라고 사시는 게 이 4개를 다 사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욕심이 예. 나잖아요. 예, 삼성증권, 대신증권, 뭐 굿모닝증권 다 그렇죠. 사서 갖고 계세요. 나중에는 뭐 하나증권, SK증권, 3등주까지 한번 들고 계시는데 업종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근데 업종이 같은 종목을 바구니에 담게 되면 그건 분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 분산은 그 업종에서 가장 센 종목 하나씩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종목이 될 수가 없죠. 네. 4종목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특히 강세도 그렇다는 거죠. 강세장에서도. 아, 강세장에서도요.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번에 그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네. 다시 주력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좋다는 종목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부터 금년 초까지 올라간 것은 네. 그 금융장세 성격도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건 명백한 실적 장세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매일 신문에 좋다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예. 4가지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5일선이 꺾이는 종목을 일단 팔았을 때는 네. 일단 그건 추세가 돌기 전까지는 일단 관심을 끄시고 예. 그 대신에 다른 종목이 쌍바닥을 치고 5일선이 돈다 하게 되면 사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항상 4개를 이제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해가면서 네. 계속 그 강한 종목으로만 보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네.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고승덕 변호사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네요. 예. 시장이 상승한 초기에 네. 대형주 중에서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첫날. 예, 네. 상승 첫날 네. 상승률 상위 종목이 고승덕 변호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시장이 어떤 가령 21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돌 때마다, 네. 5일선 돌 때마다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반등 국면 지점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최근에 그 반등, 그러니까 7월 20일경의 그 반등은 실제로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든가 투자 심리선, 이격도 모두 네. 심채권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등은 예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강하게 하루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 눈에 딱 띄는 게 현대차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현물은 그동안 보유하지 않다가 네. 딱 한 종목 산 거죠, 현대차. 아. 그러니까 4종목도 아닙니다. 네. 쉬고 있다가 딱 보니까 현대차더라. 예. 딱 하나만 딱 가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네요. 뭐 현대차 실적 갑자기 좋아진 거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때문에 내려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추세만 돈다고 하는 그 확신만 서게 되면 네.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글 올린 것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환율이 멈추면 가장 강하게 상승할 종목은 현대차다. 역시 반등 국면에서 네. 현대차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항상 4종목 이상 갖지 네. 마라.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4종목이 넘어가면 보시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안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3개 네. 그리고 정말 좀 하나를 더 끼워서 4개를 사시면 되는데 네. 이 하락장에서도 지금 벌써 한 5개, 10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고 계셨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때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10개 중에서 하나씩 버리셔야 되는데 네. 버리는 원칙은 뭐냐면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시켰던 종목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은 계속 안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상담 프로를 진행하다 보면 네. 10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이렇게 처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 조금이라도 날려는 생각 때문에 오른 종목을 팔고 내린 종목은 좀 보유했다가 조금 더 오르면 네.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실제로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주식을 현물을 열심히 할 때, 예. 눈먼 개미 시절에 예. 열심히 할 때 이상하게 이렇게 좀 상승해가지고 뭐 한 5%, 10% 수익이 나면 네.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욕심이 드냐면은 이제 이건 꺾였다. 네. 이 판돈 가지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꼭 먹고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을 했던 종목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네. 안 되는 종목에 다 들어가게 되면 네. 실제로 더 크게 까먹습니다. 네. 항상 제 경험이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약한 종목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유혹을 정말 참아야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예. 항상 강한 종목만 노리시라 하는 말씀을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네. 뭐 10종목 갖고 있을 때 정리를 할 때는 가장 안 되는 종목. 네, 마음고생했던 것부터 미운 놈부터 정리를 하세요. 예.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금 보유의 원칙인데,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원칙은 못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실 저부터도 옛날에 참 못 지켰습니다. 지금은 네. 잘 지키는데요. 예. 옛날에는 진짜 못 지켜요. 왜냐면은 꼭 보면 말이죠. 미수를 치잖아요, 우리가. 네. 정말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요즘 이제 증거금율도 조금 내려가가지고 예. 미수도 더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미수를 친 경우에 이제 약점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미수를 칠 때는 네. 진짜 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미수를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네. 그때는 증거금에 묶이기 때문에 진짜 살 종목에 돈을 미수를 못 치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배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세장에서 원칙은 분할 매수고 예. 그리고 미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개미가 흥분하면 그게 꼭지예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예. 개미가 흥분하면 꼭지더라. 네. 그럼 개미는 언제 흥분하느냐? 꼭 미수를 치고 싶을 때 그 흥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공이 쌓이지 않은 분들은 네. 그 미수 치고 싶을 때 정말 그 자제를 하세요. 그럼 오히려 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거 미수 쳐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쉬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정말 실패담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저도 옛날에 어느 정도 미수를 좋아했었냐면요. 예. 계좌가 하나면 네. 미수로 사게 되면 그걸 팔고 살 때 미수가 안 되잖아요. 예. 증거금 묶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꽤까지 낸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네. 돈을 나눠가지고 두 계좌로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미수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팔면 예. 이건 아직 그 신선한 계좌이기 때문에 미수가 또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도 미수요, 내일도 미수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 까먹는 지름길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세장이지만 현금은 항상 30%가 있어야 되고 네. 약세장에서는 현금은 70%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주식을 30%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하는 원칙이 아니라 네. 최소한 현금은 70%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정말 저는 그 현금을 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 장이 한 몇 달 감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실제로 한 2달간 매매를 안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렇죠. 누구 말대로 그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예. 네. 근데 참 어려워요. 정말 제가 이제 다른 프로를 진행하는데 그때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분이 네. 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워낙 자꾸 투자가 안 되니까 네. 이제 미수를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가 깡통이 나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셔서 예. 지금 오히려 증권사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사례를 갖고 저희가 한번 상담을 클리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정말 미수라는 게 이 줬을 때만 생각해서 미수를 치게 되는데 네. 상황이 역전이 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최악의 투자를 제가 책에다 써놨죠. 네. 최악의 투자는 뭐냐면 네. 그 강하게 하락하는 주식에 미수로 물타는 거. 네. 이건 정말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고 쫓아갔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예. 상승하다가 옆으로 좀 멈출 수는 있지만 네.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는 않잖아요. 예. 왜냐면 강한 상승 다음에 약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미수를 해가지고 좀 손실이 좀 크게 보지는 않는데 강하게 하락한 종목에 미수로 물을 타게 되면 네. 이틀간만 강하게 하락하면 정말 이건 깡통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장대 음봉에서 미수는 이건 가족을 생각해서 그만두셔야 된다. 이건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유, 아주 엄숙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해서 절대 미수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이 분할매매. 네. 분할매매예요. 예. 실제 많은 그 경험이 뭐냐면은 주식이 당장 상승하고 있으면 정말 사고 싶죠. 네. 지금 이 순간에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그 착각이 빠지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항상 보면 눌림목을 주던 거예요. 네. 눌림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봉상으로 눌림목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0분봉의 쌍바닥 통해서 눌림목을 주기도 합니다. 네. 특히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30분봉의 그 눌림목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올라가면 금방 한번 꺾였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봉에서 이제 쌍바닥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다. 도대체 한 달 기다리란 말이냐. 네. 이건 이제 좀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분봉의 쌍바닥이 결국 눌림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0분봉의 쌍바닥 때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쌍바닥이 안 나오고 완전 밑으로 빠진다 하게 네. 되면 처음에 샀던 걸 선절매하더니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위로 간다 하게 되면 그때 손해본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돈을 조금 더 사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 정도는 네. 이 쌍바닥을 줄 때 예.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쌍바닥일 때는 손절매를 좀 각오하고 한 50% 정도 두고 네. 그의 상승으로 확인이 됐을 때 네네. 나머지를 더 매수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 매수는 그 일봉 매매뿐만이 아니고 네. 그 분봉 매매에서도 꼭 지키셔야 될 그런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네. 보통 한 2번 정도 네. 또는 3번. 예. 저 같으면 이제 아직도 좀 성격이 좀 급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2번 정도에 그냥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3번에 매수하신 분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물은.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2-3번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 매수를 급하게 하고 매도는 분할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도는 또 천천히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수는 분할하고 매도는 손실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그 급등주 쫓아갔다가 차트한가는 무조건 팔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에 음봉이 나오면 좀 많이 던져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매도는 좀 빨리 하시고 매수는 신중하게 하시라. 이게 이제 그 정석 투자의 원칙이죠. 저희 프로그램 시작한 첫 회인가 두 번째 회에 네. 고 변호사께서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빠르게 그 얘기를 네. 상당히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분할 매매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이 궁합에 맞는 종목인데, 네. 맞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어떤 종목만 사면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 또 다른 종목을 사면 살 때마다 수익이 난다고 해요.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겠네요. 예.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부 자기한테 이제 그 맞는 예. 어떤 투자 종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하시지만 네. 그 바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 시간에 이제 그 객장에서 네. 정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심심하잖아요, 점심 때. 예. 요즘 그 더울 때는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그렇죠. 어떤 곳에 가면은 뭐 무료 커피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너무 증권사 폐를 끼치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쁜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종목을 쫓아가지 말라 하는 거죠. 네. 되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은 그 소형주가 많아요. 네. 소형주들은 급등락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차라리 대형주. 왜 이제 대형주냐면은
대형주는 큰 자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이를테면 뭐 냉탕, 온탕을 장중에 정신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 보면 그 며칠 코스로 움직이죠. 네. 냉탕, 온탕이 30분 가지고 뭐 계속 사이클이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그 좀 대형주 위주로 가시라. 특히 그때 주부분들, 네. 차트를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은 그 네. 대형주 위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중소형주는 그 바쁜 분들은 특히 위험이 큽니다. 네. 저도 이제 특히 작년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예. 제가 그 재판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제가 사고 나서 한 60% 상승을 해가지고 와.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재판 때문에 3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그 샀던 가격보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머, 3일 동안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됐겠죠. 아, 어머. 뭐 한가 비슷하게 이제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머나, 그래서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그 밥 때는 차라리 쉬거나 예. 정신없이 움직임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 종목도 사실 작전인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도 작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 선택 유형이 그렇고요. 그 네. 다음에 바쁜 분들은 그 큰 파동을 보라 하는 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대세를 이용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네. 나중에 보면 참 그래프는 쉽잖아요. 아유, 나중에 보면은, 정말 아이고, 쉽죠? 요때 살걸. 아이고, 요때 팔면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큰 파동을 보시면 큰 파동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네. 뭐 121선, 241선 또는 어떤 분들은 주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큰 파동을 보고 제 책에 나오는 그 파동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가령 주봉에서 상승 N자형이 나왔다. 5이평선이 올라가더니 옆으로 눕고 위로 다시 돌더라 하는 네. 경우는 그 종목에 좀 장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쁘신 분들은 좀 큰 파동을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게 이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책에서 그 간접 상품도 아주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네요, 진짜. 예, 제가 그 옛날에 뮤추얼 펀드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 들어가가지고 예. 1년에 이제 더블 났었죠. 아.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IMF 극복하고 초기 예. 그 뮤추얼 펀드에 들어가서 그때는, 예, 정말 재미를 많이 봤죠. 예.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왜냐면은 저는 돈만 묻어놓고 한 일이 없죠. 매매한 것도 없고. 아, 예. 지금 생각하면.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아주 수익을 많이 내주셨으니까 예. 참 좋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간접 상품은 그 발빠른 개미보다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큰 돈은 그렇게 쉽게 그냥 뭐 1년에 더블 낸다는 건 정말 그때 초기니까 가능했죠. 그렇죠. 99년도 초기에 샀으니까 가능했는데 예. 많은 경우에 간접 상품은 그 시장 초과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되게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설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개빈분들이 그 사게 되는 시점이 대개 보면 예. 그 고점에서 한 두세 달 남았을 때 아, 맞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경험이. 예. 근데 그때 사면 나중에 이제 끊기고 나서 네. 그 환매 수수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찾을 때 꼭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많았다는 거죠. 역사적 네. 경험이. 그래서 그 대세 상승 초기에 그 우리가 이제 지수 차트를 분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제 책을 보시고. 네. 그랬을 때 뭐 작년 뭐 가을이라든가 이런 대세 상승 초기에는 그 간접 상품에 묻어놓으면 편하게 이제 몇 달간을 지내실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뮤추얼 펀드랑 주식형 수익증권 뭐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알아보시면 간접 상품은 이제 뮤추얼 펀드 경우에는 네. 이게 일종의 주식 형태로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매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주식형 그 상품은 네. 사실 수수료만 물어주면 네. 그 몇 %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뭐 만기 전이라도 가는데 네. 뮤추얼 펀드는 1년 동안 거의 묶이다시피 하죠. 네. 차트 이렇게 종목 선택하실 때 보시면 실제로 뮤추얼 펀드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별로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같은 값이면 아주 자기가 현물을 사든지 아니면 그 새로 시작하는 뮤추얼 펀드라든가
수익증권을 들어가지. 네. 뭐하러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겠느냐. 결국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 전에 팔 때는 손해볼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수익증권을 차라리 선택하지 뮤추얼 펀드는 조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궁합에 맞는 종목이라는 것은 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내가 네. 하루 종일 HTS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내가 좀 바쁜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생년월일 적어놓고, 또 이제 기업의 뭐 탄생일 적어놓고 이제 궁합을 맞춰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수민 씨가 네. 결혼하시니까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네. 참, 이거는 한경화울 TV의 1급이었는데, 네. 이렇게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서 고승석 변호사께서 아주 공개를 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진도를 계속 나가고 싶은데, 네.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 매수법이에요. 진짜 군침이 도는 네. 그런 챕터를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 조금 더 나가볼까요? 아니면은. 예, 제가 현대차 예. 요즘 네.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주식을 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종합주가지수로 아주 쉽게 알려주셨는데, 네. 이제는 종목으로, 현대차로. 예, 현대차가 요즘 좀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예. 현대차의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왜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힘들어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현대자동차 일봉 차트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저렇게 예쁜 모양을 그리면. 보세요. 5일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네. 뭐 계속 바닥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팔 필요가 없죠. 예. 그럼 언제 파시겠어요? 그죠? 네. 5일선 쌍. 그리고 나서 어때요? 굉장히 쉽게 또 내려가죠? 네. 사실 수가 없죠? 네. 쌍붕치고, 쓰리붕치고, 고점 다 낮아졌는데, 네. 특히 이건 하락 N자. 하락 N자형. 무너지는 N자죠, 더구나.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이 대형주 경우에, 네. 5일선의 파동 원리를 적용하시면, 예.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은 좀 편하게 하실 분, 5일선 쌍바닥 때 사실. 근데 지금 네. 저기 현대차의 그래프를 보면 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저것도 이제 바닥권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데이트레이딩 물량, 예. 이 물량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세력이 들어온 물량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렇습니다. 매도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물량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모습이 중요한데 네. 무너져 버리면 한 번 더 바닥을 쳐야 되겠지만은 네. 아직은 이제 외바닥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예. 5일 이평선이 어떤 모습을 갖춰주느냐 네.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이 쌍바닥을 치게 되면 네. 이건 현대자동차는 일단 중기적으로 추세는 돌았다고 확인이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저희가 오늘 굉장히 진도는 안 나갔지만 네. 공부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30분 봉을 보면서 실제 시장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조금 노하우를 좀 저희가 공부를 한 것 같고 또 현재 차를 통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당기실 것 같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실 것 같은데요. 매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엑기스 같은 얘기를 많이 공개해 주셨는데 네. 속쓰리 있지 않으시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실 제가 3권을 지금 이제 거치를 하는데 네. 예, 거기 보시면 다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네. 파동 원리 기법이 정말 공개가 되고요. 예. 그건 아마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 어떤 고수도 아마 제대로 설명을 예. 안 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승덕 변호사께서도 불과 2, 3년 전에는 눈먼 개미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요, 더 좋은 내용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이요, 상승을 하게 되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눌림목을 주고 쌍바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거나 시장을 대할 때 너무 급한 마음에 이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고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